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감싸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치킨 20마리가 든 종이봉투들이 길바닥에 흩어지고 기름 자국이 번져갔다. 형사는 숨을 몰아쉬며 내 양팔을 뒤로 젖혔다. 사연 이야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시죠. 그 한마디가 날카롭게 귓가에 박혔다. 나는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월요일 저녁 늘 그렇듯 치킨을 들고 나왔을 뿐인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어깨 위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다. 종이봉투 안에서 아직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결국 이날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조사실의 형광등은 오래된 벌레 소리를 내며 느리게 떨리고 있었다. 형사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월, 수, 금, 치킨 20마리. 몇 달째 반복. 이유가 뭡니까? 나는 시선을 피하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형사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돈은 받습니까? 혼자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은 화살처럼 날아왔지만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받을 수 있는 진실이 아니었다. 형사의 눈빛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어쩌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피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감정을 조용히 견뎠다. 시간은 조사실을 떠나 사흘 전 저녁으로 되돌아간다. 치킨집 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반갑게 코를 찔렀다. 사장은 인사 대신 묵묵히 다리와 날개를 분리하며 손을 움직였다. 오늘도 20마리 맞죠? 그 말에 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사장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는 질문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포장 박스들이 하나둘 쌓이며 무게감이 공기마저 눌러버렸다.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평범한 치킨 가게에서 벌어지는 비범한 주문.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들기 위해 허리를 한번 두드렸다. 포장된 치킨 20봉투를 양손 가득 들자 손가락 마디가 단단하게 굳어갔다. 몇 년째 반복된 무게였고 내 두 팔은 이미 이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게 밖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봉투마다 스며든 따뜻한 온기만이 발걸음을 덮였다. 나는 늘 그랬듯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골목을 벗어나면 가로등이 줄지어 늘어선 도로가 나오고 그 길은 내게는 하나의 약속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나눔은 조용할수록 깊어진다. 그 믿음 하나가 나를 움직였다. 집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으로 나는 걸음을 옮겼다. 치킨 봉투들이 팔에 부딪히며 사박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행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그 길 끝에서 언젠가 의심이 따라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온 순간 내 발걸음 뒤로 낯선 리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걸음만 일정하게 유지했다. 오래 살아보니 안다. 누군가 따라올 때의 공기라는 게 있다.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 하나가 내 그림자와 겹쳐졌다. 치킨 봉투가 흔들릴 때마다 기름 냄새가 퍼졌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도 올리지도 않은 채 발걸음만 유지했다. 따라오는 이가 경찰인지 어떤 악의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형사의 시선이 서서히 내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등을 밀어붙였다. 나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그 건물 앞에 멈춰섰다. 5층짜리 낡은 건물, 창문 절반은 오래된 신문지로 막혀 있었다. 철문 손잡이는 밤 공기보다 차가웠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직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바닥의 삐걱임이 동시에 맞이했다. 봉투를 든 손에 땀이 맺혔지만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층계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췄다. 3층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이 순간만큼은 형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문을 열자 어린아이들의 눈동자가 어두운 방 안에서 반짝였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나는 말 대신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허기와 경계가 동시에 섞인 눈빛이 내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오래된 전등 하나가 깜빡이며 방 안의 그림자를 무너뜨렸다. 천천히 먹어라.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나는 오래 숨을 골랐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환하게 웃는 법을 잊은 얼굴들이었다. 그들 옆에는 낡은 담요와 찢어진 노트 몇 장이 전부였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이유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방 안을 채운 치킨 냄새 위로 묵직한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아이들과의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오래된 건물의 벽에는 낡은 페인트와 시간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려갈수록 기억도 함께 내려앉았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의 아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멈춰서서 계단 난간을 한번 가볍게 쓸어내렸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어느 겨울 아내의 미소와 겹쳐졌다. 세상 누구도 몰라도 좋았다. 우리가 나눴던 약속은 여전히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 아이들을 보며 나는 다시 다짐했다. 끝까지 하겠다. 당신이 못다한 일을. 비밀을 숨긴다는 건 고독한 일이지만 고독보다 더 두려운 건 약속을 버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밤거리를 걸을 준비를 했다. 건물 문을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형사의 손이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치킨 봉투 몇 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기름이 번져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형사는 더 강하게 팔을 당겼다. 이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이들이 있는 건물 쪽을 본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다. 이대로 끌려가면 모든 것이 들켜버린다. 변명도 설명도 그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형사의 눈빛이 마치 죄인을 바라보는 칼날처럼 나를 밀어붙였다. 차가운 책상 위에 수갑찬 내 손이 얹어져 있었다. 형사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시죠. 나는 작은 숨을 내쉰 뒤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있었지만 말로는 절대 닿지 않을 진실이 있었다. 말해도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울렸다. 형사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손끝이 흔들렸다. 어둡고 좁은 조사실 공기가 갑자기 더 답답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오래된 약속 하나를 다시 떠올렸다.
진실은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 형사는 팔짱을 낀 채 나를 오래 바라봤다. 당신이 숨기는 게 뭡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손등의 주름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가 다시 묻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침묵이 거짓처럼 보일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고 의자를 밀었다. 모른 척할수록 당신만 불리해집니다. 나는 짧게 눈을 감았다. 불리해도 괜찮다. 형사는 조사실을 나가더니 그 길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수갑을 찬 손으로 물컵을 들어 올렸다. 미지근한 물맛조차 지금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형사는 치킨집으로 향했다. 그 노인, 월수금마다 20마리씩 맞죠? 사장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메모를 하고 가게를 둘러보았다. 포장 상자 더미 위에 나와 사장이 웃으며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형사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다. 저 노인 대체 뭘 짊어지고 있는 거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자니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나는 아내를 떠올렸다. 당신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 말은 늘 나를 부끄럽게도 강하게도 만들었다. 병실 창밖의 겨울 햇살, 말라버린 손, 마지막 미소, 그리고 남겨진 약속 하나. 당신 없는 세상 내가 대신 따뜻하게 만들게. 그 다짐은 내 삶의 방향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오해로 뒤덮이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다. 형사는 다시 가게를 찾아갔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사람 무슨 일 당한 겁니까? 형사는 대답 대신 근처 CCTV를 요청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카메라 없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사장이 낮게 말했다. 형사는 한동안 침묵했다. 착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둘의 대화는 끝내 평행선을 그었다. 형사는 발걸음을 돌렸다. 조사실에서 나와 잠시 휴게실로 옮겨졌다. 창밖엔 아이들이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게 바라봤다. 저 웃음이 사라지면 얼마나 추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 한켠이 저려왔다. 약속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눌렀다. 형사는 복도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목덜미를 훑쳤다. 그는 멈춰서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눈을 맞췄다. 형사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다. 기부, 봉사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죠. 그의 시선은 내 기록이 아닌 내 표정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쇼라면 더 화려하게 했겠지요. 그는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서로의 진심을 바라보면서도 닿지 못하는 벽이 있었다. 형사는 결국 말을 삼켰다. 방 안에 또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형사는 책상을 치진 않았지만 손등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 손등의 핏줄을 보고 묘하게 마음이 쓰였다. 당신도 나는 입을 열다 멈췄다. 그 역시 자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사는 짧았지만 감정은 부딪혔다. 벽이 흔들리듯 공기가 진동했다. 그러나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더 큰 침묵이 남았다. 밤이 깊어지자 조사실 유리는 내 얼굴을 거울처럼 비췄다. 그 속에 아내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외로운 마음을 외로운 채 두지 말아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아이들을 떠올렸다. 노인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세상의 빈틈을 떠올렸다. 나는 그 빈틈을 메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리라. 눈가가 뜨겁게 흐려졌다. 형사는 결국 그 낡은 건물로 향했다. 나는 경찰차에 앉아 멀어지는 거리를 바라봤다. 문틈, 그림자, 아이들, 담요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부디 아이들만은.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올랐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다. 형사가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죄가 아닌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형사는 조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 치킨 봉투 하나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뭘 지켜온 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형사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럼 알려주십시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겼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형사는 조사실로 돌아와 의자를 끌어앉았다.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붉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선을 내렸다. 침묵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형사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진실을 숨긴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짧은 숨을 들이쉬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형사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공기가 건조하고 날카롭게 갈라졌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의 상관이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신속하게 끝내. 형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굽혔다. 상관의 시선이 내게 닿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치킨, 아이들, 건물 연결고리는 충분하다. 형사는 억눌린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의심이 쌓일수록 진실은 더 멀어져 갔다. 나는 손목의 수갑을 스스로 가만히 만졌다. 진실이 오해의 아래에 깔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방 안의 온도가 차갑게 떨어졌다. 형사는 다시 내 앞에 앉았다. 솔직히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거기엔 분노도 혐오도 없었다. 오직 혼란만 있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게 정말 선한 것이라면. 형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흔들린 마음이 입을 열게 하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손가락을 맞잡았다. 약속은 말보다 무거웠다. 형사는 치킨집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사장은 답답하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사람은 그냥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의심은 방향을 잃고 점점 번져갔다. 진실보다 의심이 빨랐다. 나는 조사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사진 한 장, 오래된 건물 앞에서 웃는 아내가 있었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 여자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곳엔 당신이 모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형사는 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진실의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러나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아내의 기억이 나를 울렸다. 형사는 두 손을 테이블에 올리고 말했다. 부탁입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 또한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나는 낮게 말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과 말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에 닿았다. 방안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감정이 닿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았다. 형사는 법의 언어로 움직여야 했고 나는 약속의 언어로 살고 있었다. 그 두 언어는 서로의 마음은 흔들었지만 현실은 묶어두었다. 전 절차를 밟을 겁니다. 난 끝까지 지킬 겁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깊이 갈라졌다.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퍼지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다. 병실 침대 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 추위타니 꼭 챙겨줘요. 그 말이 모든 시작이었다. 형사가 가만히 내 표정을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는 조금씩 이해를 시작했다. 슬픔이 공기를 천천히 적셨다. 그날의 약속이 다시 가슴속에서 떠올랐다. 형사의 상관은 결국 강경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 보호소로 넘겨. 사건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형사는 고개를 돌렸다. 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오해는 마지막 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폭풍이 이제 코앞이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제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확신이 있었다. 진실을 함께 열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이제 숨을 곳이 없었다. 형사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적이 아닌 동료의 눈빛이었다. 진실은 숨길 용기가 아니라 지킬 용기의 문제입니다. 나는 낮게 그렇게 말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더 이상 차갑진 않았다. 우리는 긴 싸움의 문을 함께 열기 시작했다. 형사는 낡은 건물 서리를 다시 펼쳐들었다. 그 속엔 아내 이름과 고아원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게 시작이군요. 나는 천천히 숨을 삼켰다. 기록 속 아이들 명단, 사라진 보호자들, 그리고 남겨진 빈자리들. 형사는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짚었다. 이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건물에 있는 건 아이들의 마지막 남은 자리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생전 항상 아이들을 먼저 챙겼다. 우리보다 더 추운 애들이 있어요. 병실에서도 숨이 가빠진 날에도 아내는 아이들을 걱정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약속했다. 당신 대신 내가 지킬게. 그 약속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혀두고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내 얘기를 들었다. 한마디의 비웃음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인간으로서의 눈빛만 남아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놓였다. 고아원은 지원이 끊기고 세상에서 잊힌 채 문을 닫았다. 남겨진 아이들은 갈 곳도 이름도 보호자도 없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형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치킨은?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얼리지 않게 합니다. 형사의 눈이 젖었다. 우리는 말없이 기록을 넘겼다.
잊힌 아이들이 기록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누구도 듣지 못한 울음이었다. 형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을 돌린 채 감정을 가다듬으려는 듯 보였다. 저도 어릴 때 혼자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형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채 같은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형사는 의심에서 이해로 완전히 넘어왔다. 형사는 다시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조각 같던 사건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치킨, 아이들, 건물, 그리고 안의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의도 증거가 없으면 죄로 보이나 봅니다. 형사는 말없이 손가락을 쥐었다 펴며 생각에 잠겼다. 진실은 늘 단순하지만 세상은 늘 복잡했다.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지만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다. 마지막 조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들은 보호가 아닌 감시 대상이 될 겁니다. 드러나는 순간 형사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떨궜다.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는 진실, 그것이 가장 외로운 진실이었다. 그리고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죄가 아니라 책임이었군요. 그의 한마디가 오해를 무너뜨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 형사는 상관과 싸워야 했고 나는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다. 우리 둘 다 이제 선택해야겠군요. 형사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숨어 울면 안 되니까. 진실이 상처를 낳더라도 숨김은 상처를 키운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형사는 서류를 들고 문 앞에 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진실이 열릴 순간이었다. 이 문을 열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후회는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형사는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운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첫 진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형사는 기록을 들고 세상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조사실에 홀로 남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신 보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속삭이듯 나는 입술을 움직였다. 아이들의 웃음이 떠올랐다. 형사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진실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독백을 삼켰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지켜야 할 마음만 남았다. 긴 조사 끝에 나는 조용히 석방되었다. 형사는 내 손목의 수갑 자국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이제 다시 걸어야 할 길이 남아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형사는 나를 향해 짧게 인사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이 느려도 멈출 수는 없었다. 약속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그 낡은 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문을 열자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괜찮다. 다 끝났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 풀렸다. 나는 치킨 봉투를 내려놓았다. 익숙한 냄새가 방 안에 다시 퍼졌다. 그 냄새가 아이들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길 바랐다. 조용한 방 안에 다시 숨소리가 따뜻해졌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아내가 없는 자리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의자 등을 쓸어내렸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형사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형사는 아이들 앞까지 걸어와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언이었다. 나는 놀라 형사를 바라봤다. 당신 혼자 짊어질 일 아닙니다. 형사의 눈빛엔 책임이 있었다. 그건 법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었다. 아이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나는 형사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작은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보호 절차, 행정, 시선, 소문 어떤 벽도 낮지 않았다. 형사는 그 벽 앞에서 잠시 흔들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짧게 숨을 삼켰다. 마음이 무너질 뻔한 순간 다시 일어섰다. 아이들은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몰랐지만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은 그저 아이면 되니까. 형사와 나는 나란히 앉아 늦은 밤을 보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시간이었다. 나는 아내의 유언을 들려주었다. 형사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약속 무거웠겠군요. 약속은 무거웠지만 나를 살린 것이기도 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함께 들자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에 작은 숨이 흘렀다. 며칠 뒤 아이들은 밝은 복지시설로 임시 이동 준비가 되었다. 형사가 모든 절차를 맡아 책임졌다. 아이들은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내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라. 세상 밖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 나는 문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했다. 형사는 끝까지 아이들 곁에 섰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어둠이 사라진 자리엔 새벽빛이 피어올랐다. 아이들이 떠난 건물은 조용했다. 나는 손수 치킨 20마리를 다시 준비했다.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다. 아내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한 상자씩 정리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봉투를 쌓아두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형사는 말없이 나를 지켜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줬다. 그 침묵이 마지막 치킨을 완성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형사와 나는 낡은 건물을 끝으로 자물쇠가 잠기며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손잡이를 오래 붙잡았다. 당신 덕분에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기름 냄새가 천천히 사라졌다. 내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내가 웃는 듯한 하늘이었다. 나는 조용히 길거리를 걷고 있다. 아이들은 새보금자리에서, 어른들은 서로를 돌보는 자리에서 각자의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형사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나는 여전히 치킨 냄새가 좋다. 아내와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여보, 나 잘했지요. 눈가가 다시 젖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